1번이요. 5월달에 봤던 세무사 기출문제예요. 세무사는 뭐만 나오냐면 민법 총칙만 문제가 나와요. 민법 총칙만요. 그래서 민법 총칙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요. 문제가요 좀 구석구석 이렇게 나오죠. 알겠죠? 민법 총칙에서 몇 문제가 25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셔요. 기출문제 해설이요. 1번이요.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줄거에 변호사가 아닌 자요. 그럼 변호사가 아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 목적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했다. 그것은 무효가 돼. 2번은요. 수종자가 매도인의 배명에 줄거요. 적극 가담이요. 적극 가담 그러면 뭐가 되냐? 무효가 되죠. 그로부터 다시 증여를 받죠. 그래서 무효가 된다. 3번 해외 연수 근로자가 기우고 일정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일정 기간. 그것은 뭐죠? 평생 동안, 일생 동안이 아니죠. 그러면 일정 기간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103지만이 아니죠. 3번이 정답이죠. 자, 4번은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 줄거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 103조 위반이죠. 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이 정해져. 이것도 103조 위반이죠. 정답은 3번이 되고요. 2번은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됐죠. 1번. 당사자 일방이 대가 없이 줄거요. 불공정한 법률은 대가 없이 줄것이고 그 다음에 기부행위 증여죠. 기부나 증여의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요. 피해자가 공박된 상태, 피해자의 공박한 상태가 인정되면 당사자에게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줄고요. 이것을 폭리의사라고 얘기하죠. 폭리의사가 없어도 인정된다. 틀렸죠. 불공정한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폭리행위의 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3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죠. 무효다. 그것은 절대적 무효인데요.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죠. 하지만 뭐는 될 수 있다? 전환은 적용될 수가 있다. 뭐는 안 된다? 추인은 안 된다. 추인이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죠. 그 계약에 관한 부재소 합의요. 이것도 뭐가 된다? 무효이다. 그래서 유효이다. 틀렸죠? 5번은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언제를 기준한다?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불공정성 여부를 논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 성립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죠. 나중에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현장 국부의 불균형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죠? 오는 것은요. 1번이죠. 자, 3번은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죠. 1번. 기본 대리권에는 법정 대리권. 이 기본 법정 대리권이 뭐죠? 일상가사 대리권이죠. 일상가사 대리권이 포함된다. 2번. 대리권이 소멸한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죠. 우리는 일단 129조의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권이 소멸한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해서 129조 표현들을 하죠. 그럼 이 129조 표현들가 126조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 있다. 3번은요.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기본 대리권과 동종유사한 것이 아니어도 동종유사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4번은요.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언제 기준으로 대리행위 시 어떻게 판단한다? 맨 끝에 객관적. 딱 두 마디죠. 5번은요.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이죠. 줄고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죠. 무효. 그러면 강행법규가 뭐죠? 강행법규가 써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이 말이죠. 투자 수익 보장 약정으로 무효이죠. 무효. 그러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뭐한다?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죄송한 누구 물티슈나 티슈 없어요? 자요. 4번은요.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 이렇게 돼 있죠. 임의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 그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러면요. 그것은 뭐냐면 4번이죠. 정답. 한정의견이죠. 우리가 피성년, 성년 의견 계시는 소멸이죠. 그런데 한정의견은 소멸이 아니죠. 제가 아침에요. 페브리즈 있잖아요. 학원에 있는 거. 페브리즈 그걸 하나를요. 잠깐 뿌렸더니요. 근데 학대버려요. 계속. 페브리즈 아시죠? 이렇게. 이게 향대버려요. 계속 고민하네요. 자, 5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요. 옳은 것은 그랬죠. 4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5번의 정답은 5번은요.
동기의 착오의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었다면 이것이 법률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해석되지 않더라도 착오가 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요, 동기가 표시가 되고 내가 내 동기를 표시했다 해서 끝인가요? 혼자 쭝얼거리면 뭐해?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그걸 알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죠. 이런 봐봐요. 나 여기 그 땅 사러 왔는데 여기가 KTX 여기 생긴다고 해서 서원주 여기 생긴다고 해서 왔다. 이러면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서원주 역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서원주 역이 생길 것이라 생각해서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서원주 역이 지금 진척상이 지지부진한가 봐요. 인터넷에 어디 났던데. 그 다음에 기업도시가요. 기업도시 투자를 하고 간 사람들이 서원주 역이 생긴다. 그러면 같이 연결돼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 해가지고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그래서 뭐 청약을 할 때 뭐 엄청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P가 나왔다. 그것이 어제 인터넷에 나왔단 말이죠. 원주시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 뭐냐면 내가 땅을 사러 왔을 때 나 여기 서원주 역이 생겨가지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해서 땅을 사러 왔습니다. 혼자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어때요? 아, 그러세요? 예, 맞아요. 뭐 이렇게. 알겠죠? 그것이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계약 내용에 포함이 돼가지고 그것이 거래 계약에 어떻게 돼요?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야 돼? 미쳐야지 그것을 착오냐 아니냐 말을 할 수 있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착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해석이 돼야 되죠. 2번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죠. 그러면 착오가 있냐 없냐는 누구를 표준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2번이 정답이죠. 3번은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죠. 이용했죠? 그러면 아무리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랬죠. 있다. 없다. 틀렸죠? 4번요.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의 중대한 과실. 여러분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누가 판단한다? 상대방을 뭐라고 한다? 유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5번은 여러분 좀 처음 보는 거죠? 사실 이것은 다른 시험에 한두 번 정도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소비대차라고 하는 거라고. 소비대차 계약하고 여기 준소비대차 계약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법적 성질이. 소비대차는 뭐죠? 원칙적으로 뭐죠? 무상이고 편무이고 무상, 편무, 낙성, 물려식이죠. 이것도 원래 준소는 무상이고 편무거든요. 만약에 이자부로 하면은 유상, 쌍무가 되죠. 우리가 돈 빌려주죠. 아무 말 없으면 무상, 편무예요. 무상이에요. 무이자예요. 돈을 이자를 달라게 하지만이 이자부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소비대차하고 준소비대차는 비슷하죠. 준소비대차가 뭐죠? 예를 들어서 공사금, 대금이라든가 학원에서 강의한 강사료가 있는데 돈을 안 줘. 그럼 너 돈 빌려간 걸로 치고 다음 달부터 이자로 줘. 이렇게. 그래서 뭐 나 원래는 돈 빌린 거 아니지만 돈을 빌린 걸로 치자 이 말이죠. 그리고 소비대차는 아니지만 소비대차에 준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준소비대차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볼까요? 주채무자의 차용금 반환 채무 줄고요. 차용금 반환 채무를 뭐라 한다? 그것을 소비대차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그냥 보증한 의사로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 채무 줄고요. 기존의 구상금 채무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는 너무 지금 줄여가지고 이거 이제 원래 이게 판례 가면 4줄 정도 4줄에서 정도 되거든요. 사실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상당히 조금 지문 자체가 긴데 이것은 지금 이 세무사 시험에서만 이렇게 확 줄여놔서 그래요. 원래 이게 그냥 바로 그냥 구상금 채무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알겠죠? 기존의 구상금 채무로 보증한 것이 중요분의 착오이다. 이것은요, 그러면 착오가 될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만 해놓으면.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고 뭐냐면 원래 차용금 채무인데 준소비대차에 대해서 구상금 채무가 있다 이 말이죠. 준소비대차에 대한 구상금 채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소비대차하고 준소비대차는 법적 생기 똑같으니까 나는 소비대차인지 알고 보증을 샀다 이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뭐더라? 준소비대차더라 이 말이죠. 그럼 법적 생기 똑같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따질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너무 줄여가지고 가이즈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사실 그냥 만약에 그냥 이 상태에서 기존의 구상금 채무 그럼 그 구상금이 뭐에 관한 구상금 채무냐고. 알았죠?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앞에가 뭐냐면 준소비대차에 대한 구상금 채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비대차는 것과 준소비대차는 둘 다 무상 편무이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소비대차에 준한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소비대차인지 알았는데 준소비대차더라. 그럼 그걸 가지고 따지지 말라 이 말이죠.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그 말이 너무 빠져가지고 문제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 아무튼 5번에 2번이에요. 왜냐하면 세무사는요. 민법을 선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세무사 시험은 이게 선택 과목이거든요. 세무사 시험에서 이 사람은 선택 과목을 다 다른 것을 해요. 민법, 이건 민법 총칙만 세무사 시험에서 선택 과목이거든요. 민법 총칙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택하는 사람은요, 뭐 이제 한 3년이나 4년 뒤를 보고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문제가 좀 이런 것 같아요. 5번의 정답은 2번. 자, 6번은요, 옳은 것은요, 상대방 없는이죠. 상대방 없으면 무슨 주의다? 표백주의다. 표백. 도달주의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2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죠.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2번이 정답이죠. 이거 틀린 사람 없겠죠. 3번은요, 의사표시가 도달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 OX, X, 몇 번 얘기했죠? 우편함에 꽂혀도 된다. 알겠죠? 4번,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발신했죠.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도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죠. 도달하면 철회를 못하죠? 도달하기 전에는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5번, 제한 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했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뭐다? 수령 무능력자죠. 그런데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 알았어. 그러면 그럴수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6번에 2번이죠. 7번, 상대방이 해악을, 여러분 강박이 뭐라고 했어요? 강박은 뭐야?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뭘 느껴야 돼? 공포심을 느껴야죠. 공포심. 알겠죠? 상대방 공포심. 이런 봐봐. 성인이 있는데 초등학생이 와가지고요, 칼 들이면서 야 돈 내놔 그랬어.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 이놈 자식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 죄송합니다. 무릎 꿇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요, 얘는 불법적 해악을 고지했죠. 그런데 상대방은요, 공포심을 느꼈어, 안 느꼈어? 안 느꼈죠. 그럼 강박이 아니다?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해악 고지 플러스 공포심. 해악을 가하겠다는 고지했다. 이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껴야 돼. 느끼지 않았다? 느끼지 않고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의 의사표시를 했다. 하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뭐 했다? 취소하죠.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부터 하면 안 되죠. 취소는 뭐다? 소급해서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가 되죠. 그럼 취소를 언제부터다? 소급해서죠. 2번요,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기망행위를 해야 된다. 틀렸죠? 중요 부분 줄고요, 주관적 요건 플러스 객관적 요건이죠. 주관적인 요건 플러스 객관적 요건. 우리가요, 기망에서 착오는 어떤 착오만 있으면 된다? 동기의 착오만 있으면 된다. 동기의 착오. 그 다음에 4번은요, 설명 의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옆에 공동묘지가 있다, 이 말이죠. 고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고지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기망이 된다, 안 된다? 고지하지 않고 침묵해도 침묵도 기망이 돼. 알겠죠? 침묵도 기망이 된다, 이 말이죠. 5번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은 대리인하고 본인이죠.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을 했죠. 그럼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죠. 그런데 대리인하고 본인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하면은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8번이죠. 지금까지 틀에서 하나를 보겠죠. 8번, 1번은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딱 하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한다. 현명이라고 하죠. 표시하지 않아도 안 했죠?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뭐다? 위임장을 제시했다. 위임장. 그랬을 때는 누구에게 효력이 생긴다?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1번 맞죠? 2번,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이죠.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보존행위 할 수 있죠. 성질이 변하면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항상 이렇게 써. 성질이 변해도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주식이 대박이 나도 안 된다니까.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니까. 알겠죠?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을 샀어. 근데 대박이 났어. 안 된다니까. 아무리 이익이 있어도 안 된다. 계량 얘기를 할 수 있다. 틀렸어. 그래서 2번이 틀렸죠? 3번은요,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동의령 체결이 될 거는요, 두 번째 줄 끝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4번은요, 체결과 이행 줄 거, 체결과 이행. 두 번째 줄 끝에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줄 권한도 있다. 맞죠? 자, 5번은요,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상에 계약금을 바꿔서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이렇게죠? 대리인이 계약금을 받았죠. 그러면요, 우리가요, 대리인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어, 없어? 있죠? 이 매매계약이 대리인의 잘못으로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이 하죠. 원상회복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책임이죠. 법률효과죠.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지죠. 본인. 그래서 원상회복은 본인이 부담하다. 당연하죠. 알겠죠? 대리행위의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진다? 본인에게 있다. 자, 9번의 8번의 정답은 2번이죠. 9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죠. 그래서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요. 2번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다? 무효. 3번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에 대응하지 못하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계약, 동그라미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형이 적용되죠. 자, 5번은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와 표시에 불일치하지 않으면 과실로 알지 못했다.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성립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봐봐. 이 말은 조금 여러분한테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이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표의자가 알고, 이걸 의식적 흠결, 모르고 무의식적 흠결, 알고 있어야 돼, 알고. 과실로 알지 못했다잖아, 과실로. 그러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악의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고 해야지, 알고. 모르고, 그럼 뭐다? 모르고, 그런데 알지 못하고 그랬죠. 알지 못하고.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상당히 이거는요, 처음 다른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지문이죠. 자, 10번에요. 옳은 것은 1번. 무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악이다. 여러분, 상대방은요, 상대방 뭐다?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이 선인 경우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악이다.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뭐를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2번. 무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요, 악이다. 악이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3번. 본인은 무권 대리인 중 일부 동그라미 추인, 일부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상대방에 뭐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된다. 알겠죠? 일반적 추인만으로 행위를 유하게 만들 수 있다. 틀렸다. 4번. 추인은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알고. 왜? 추인은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지금 유효다 무효한가 알고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알고. 왜? 추인은 의사표시니까. 4번이 정답이죠. 5번. 무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철회한 후, 철회하고 추인은 서로가 철회하면 확정적 무효죠.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이 정답이죠. 11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하죠. 여러분,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할 때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1번이 정답이죠. 2번은요, 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죠.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고. 3번.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럼 대리권 속에 복대리가 들어있죠.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4번.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를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옆줄 긋고 무과실 책임을 진다. 무과실. 5번은요. 법정 대리인의 복대리죠. 법정 대리인의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복대리는 임의 대리다. 임의 대리.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12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이랬죠. 1번.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죠. 통정 표시, 그럼 무효죠. 이런 서로가 무효인 경우는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무효인 경우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 줄고 무효. 손해배상 청구 X.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번은요, 통정 허위 표시에 따른 법률행위도 채권자, 취소권 줄 것이고 아주 중요하죠. 채권자, 취소권이 대상이 될 수 있다. 3번은요. 통정 허위 표시인 매매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 그럼 통정 허위 표시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갑하고 을이죠. 이런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대금의 반환을 청구 줄 것이고 청구할 수 있다. 그걸 뭐란다? 부당이득 반환이라. 그래서 무효나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1번하고 3번을 봐봐. 1번은 뭐죠?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해서 무효죠. 당사자 사이에는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금을 받거나 등기를 받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등기를 받았거나 대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부당이득으로 전부가 다 돌려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4번은요. 통정어의 표시인 매매계약의 매수인 줄거요. 통정어의 표시인 매매계약의 매수인 이걸 뭐냐 통정어의 표시인 매매계약 여기까지 뭐냐 가장매매죠. 가장매매의 매수인 그럼 여기까지는 무효예요. 알겠죠? 지금 여기까지 무효. 이 무효로부터 매수한 제3자 제3자죠. 제3자가 악이다. 악이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데요. 그래서 악인 경우 매도인은 제3자에 대해서 무효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5번은요. 통정의 표시인 매매계약의 매수인 여기까지 가장매매의 매수인이죠. 그 목적을 다시 매수한 악의 제3자 매수한 악의 제3자 제3자가 악이죠. 그럼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 사람부터 다시 넘겨받은 사람 다시 넘겨받은 사람이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 전득자가 선이다. 그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죠. 따라서 매도인은 전득자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12번의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13번은요. 옳은 것은 이렇게요. 정지 조건은 어떻게 돼요? 성취한 때 줄고 성취한 때 소급효가 없죠. 원래 소급효가 없죠. 효력이 생긴다 잃는다 그러면 해제 조건이에요. 2번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처분 동그라미 담보 동그라미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여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담보로 할 수 있다. 3번 약혼 애물의 수수죠. 수수는 혼인의 이게 참 어려운 말이야. 혼인의 불성립이야. 불성립을 해줄 조건. 혼인의 성립 그러면 큰일 나. 혼인이 성립하면 돌려줄 필요가 없어. 혼인이 불성립할 때 돌려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해제 조건으로 해제 조건은 돌려준다는 거잖아. 소멸하니까. 그러니까 성립이 아니고 불성립 이렇게.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 이렇게. 4번 이건요 너무 이건 그러냐면 이것을 이거 봐봐. 우리가 이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얘기할 때 해제 조건 얘기하잖아요. 해제 조건은 지금 현재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뭘 한다? 소멸하는 거죠. 근데 여기요 약혼에서 반지를 받았죠. 약혼 반지 받았죠. 약혼 반지는 내가 혼인하면 내게 되잖아. 혼인하면 내게 되죠. 그럼 내게 되는데 돌려줄 필요가 없죠. 그럼 돌려준단 말이 무슨 말이야? 해제 조건의 말이 무슨 말이야? 돌려주죠. 그럼 혼인했다는 게 안 했다는 게 그러니까 혼인 불성립이지. 이러면 이렇게 돼 있어. 강의할 때 칠판 한번 봐봐. 알죠? 강의 찍어놓은 거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무슨 말이죠?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이다. 왜냐면 혼인해버리면 내거 되니까. 알겠죠? 돌려줄 필요가 없죠. 돌려준다 그 말은 해제 조건이란 말이고 해제 조건은 혼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 사람이 어디가 얼마나 되겠냐. 알겠죠? 쓱 읽죠. 알겠죠? 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쓱. 알겠죠? 자요. 4번은요. 주택건설. 이러면 이거 한번 했었죠?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 매매에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할 때는 매매를 무효한다. 봐봐. 봐봐. 여기 계약했죠? 허가가 없으면 무효한다. 그럼 무슨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 해제 조건. 당연하죠. 알겠죠? 해제 조건. 5번은요. 반사회 질서의 조건이 못 되죠? 반사회 질서. 이거 불법이죠? 불법 조건은 무효가 되죠. 조건 없는 법령에는 유효라고 몇 번 얘기했죠? 조건 없는 법령에는 유효이다. 정답은 3번이죠. 자, 14번은요.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는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유학집은 이게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유학집이요. 이 문제가요. 다른 시험에 나왔던 거 그대로 뺏겨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사용대체가 먼저 공짜죠. 그럼 공짜니까 이것은 유리해요, 불리해요? 누구한테 유리해? 빌려준 사람한테, 빌린 사람한테? 누구한테? 빌린 사람. 그러니까 차주가 뭐다? 차주가 채무자예요. 채무자한테 유리하죠? 무상으로 물건을 맡겨. 무상으로 물건 맡기면 먼저 맡긴 사람이 유리해요? 맡긴 사람이 유리해요? 맡은 사람이 유리해요? 보관한 사람이 유리해요? 맡긴 사람이 유리해요? 맡긴 사람은 뭐란다? 그걸 임치인이라고 해요. 임치인. 수치는 손해죠. 수치는 왜 손해요? 가서 돈 줘야 되니까 손이죠. 뒤에는요. 이자부 소개. 이자부는 둘 다 유리해. 차주하고 대주하고 둘 다. 차주하고 대주하고 둘 다 유리해. 차주하고 대주하고 둘 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요. 이자부에서 대주. 둘 다야. 그 다음에 무이자죠. 무이자는 누구만 유리해? 차주만. 여러분 시험에 다른 시험으로 해도 밑에 안 써봐. 비비에다 써봐. 임대차 계약. 임대차에서는요. 임대인이 유리해요? 임차인이 유리해요? 둘 다 유리해요. 유상이니까 둘 다. 왜? 임대인은 돈 받고 임차인은요. 돈 몇십만 원 주면 그 집을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상이니까 쌍방. 임대인 임차한테 다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대인 임차한테 다 있다.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니은 빼면 돼. 니은 빼면 돼. 니은 들어간 놈 다 빼. 그러니까 이러면 니은만 정확하면 문제 맞출 수 있죠. 한번 봐봐. 지문 한번 봐봐. 니은이 아니란 것만 정확하게 알면 무조건 정답 맞출 수 있다고. 니은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놈 하나 빼면 돼. 알겠죠? 4번이죠. 자, 15번은요. 옳지 않는 것은. 그래, 먼저 이러면요. 이런 거 딱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박스 문제 나올 때 내가 얘기했죠. 몇 번. 박스 문제 많이 나오면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걸 먼저 보라고.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 이다 아니다 정확하게 아는 거. 그래가지고 바로 지문을 보면서 이제 경우의 수를 줄여. 만약에 기억이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기억이 안 들어간 거 있다. 그럼 일단 그걸 제껴야 되죠. 그러면 한 2개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럼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박스를만 계속 보고 있다. 그럼 정답이 안 나와. 박스 자기가 해가지고 기억, 디귿, 미음이 났는데 가서 기억, 디귿, 미음이 없어. 그럼 또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을 딱 가지고 먼저 경우의 수를 줄여야 돼. 그래서 밑에 지문을 봐. 내가 5개 중에서 한 2개는 아무리 몰라도 3개는 알아. 알겠죠? 3개가 있나 없나를 먼저 봐. 그러면 딱 남은 게 2개밖에 안 남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처럼 니은 하나만 알아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박스 문제는 되게 간단하다. 답을 의외로 빨리 찾을 수 있어. 자, 15번은요. 옳지 않는 것. 무효인 법률행위가 물권행위죠. 물권. 그럼 물권묘도 일어나지 않죠. 무효니까요. 그 다음에 2번요. 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이것을 107조, 108조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하죠. 3번은요. 법률행위가 불성입이죠. 불성이면 무효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와.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무효는 일부 무효든 전부 무효든 무효행위 전이든 무효행위 주의든 무효란 말을 쓰려면 일단 법률행위가 뭘 해야 돼? 성립을 해야 돼. 3번, 4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무효 동그라미 맨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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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있을 수 없어. 왜? 처음부터 무효니까. 채무불이행은 뭐예요? 이행기 때 이행을 하지 않는 게 채무불이행이잖아요. 그런데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니까 이행기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5번.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 일부. 그러면 전부가 무효이다. 15번.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자, 3번이죠. 자, 16번은요, 취소죠. 취소는 취소권자, 일방적 의사표시한 말이 뭐다? 형성권이란 말이죠. 알겠죠? 2번요,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법령행위를 취소하면 몇 번 이건 얘기했는데, 제한 능력자는, 그러면 제한 능력자도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취소권자가 누구야? 제한 능력자 차고사기 강박 아니에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이걸 가지고 꼭 사람들이 제한 능력자를 너무 무시한 경향이 있어. 제한 능력자 취소하고 추인이 있어.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중에서 여기서 누구냐? 미성년자를 따져. 미성년자. 미성년자. 취소는 독자적으로. 그러면 추인할 때는요. 법정 대리인에 뭐가 있어야 돼? 법정 대리인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요. 동의. 그래서 법정 대리인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요. 동의. 이건 독자적으로 하고, 이건 동의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취소는 동의로 된다. 틀렸어. 2번이 틀렸단 말이죠. 자, 3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 확정되죠? 즉, 상대방 그 상대방이 뭐죠? 직접 상대방. 취소는 절대로 누구한테만 하면 돼?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는 취소를 못해. 상대방에게만 취소를 해. 4번은요.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상속인은 포괄 승계인이죠. 포괄 승계인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 5번. 우리가 보면 취소권자는 뭐가 나오죠?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 그의 대리인, 그의 승계인이죠. 그의 대리인, 그의 승계인. 그 승계인은 누가 들어가? 포괄 승계인과 특정 승계인이 들어가. 포괄 승계인과 특정 승계인. 그 다음에 5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는 자가 이 일을 보류하면서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나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는 자가 이 일을 보류하면서 전부 이행한 경우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원래 여기서 이 일을 보류 줄게요. 이 일을 보류. 이 일을 보류는 어디서 나오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해서는 이 일을 보류한 말이 원래 안 나와. 이 일을 보류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법정 추인에서 나오거든요. 법정 추인. 그러니까 법정 추인에서요. 법에 규정된 전이경 다만경이죠. 거기에서 이 일을 보류한 때는 추인으로 보지 않는데요. 특이하게 여기서는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는 자가 이렇게 돼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그래서 이런 경우 좀 약간 말은 그런데 아무튼 이 일을 보류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나 이거 너한테 돈을 주기는 주지만 나 이거 너가 입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 안 주면 나중에 둘이 약정해 뭐라 그랬냐?
잔금 날짜 잔금 안 주면 하루에 연 25%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약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 내가 무서워서 일단 주기는 주지만 나는 너한테 사기당한 것 같아. 나중에 이것을 입증해서 내가 증명해서 너하고 계약을 취소할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이의를 보류했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의를 보류한 경우는 추인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의를 보류하면서 이것은 법정 추인에서만 나오는 말이란 말이죠. 자 17번은요. 미성년자인 갑은 자신의 자전거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갑의 법정 대리인 병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봐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줄거 봐. 이퀄 추인이 아닌 경우. 이걸 이렇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힘들어. 봐봐. 추인이다. 추인을마다 취소를 못해. 그러면 추인이 아니면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이걸 지금 묻는 거잖아요. 다음 중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추인이 아닌 것을 찾아라. 추인이 아닌 거 뭐다? 상대방이 이행청구, 상대방이 양도. 그만 찾으면 돼. 상대방이 이행청구, 상대방이 양도. 둘 중 하나만 찾으면 돼. 미성년자 갑이니까 갑이 취소권자죠. 을이 누구야? 을이 상대방이죠. 그러니까 을이 양도, 을이 이행청구. 그만 찾으면 돼. 몇 번이다? 5번 아니에요, 5번. 둘 중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몇 번 얘기했죠? 상대방이 양도, 상대방이 이행청구. 그래서 5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요 가지고 한 개 이상 틀렸다 그러거든요. 좀 그렇죠. 알겠죠? 좀 그렇지 않나요? 죄송해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이렇게 딱 보면 문제 지문을 이렇게 보면 지문을 이걸 이제 독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많아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거 많고 그 다음에 뭐냐면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왜 그게 틀리고 왜 그렇게 맞는가 이걸 자꾸 생각하면서 풀어야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게 응용력이 가능하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